갈수록 낮아지는 혼인율의 시대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결혼식 비용,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성대하게 화려하게 해야 다른 분들 눈치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확실히 요즘에는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그냥 결혼식 생략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달라지고 있는 결혼식 문화와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니스토리 김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웨딩에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다 그동안 정확하게 딱 나온 건 없긴 합니다. 사람들마다 나는 몇 천만 원 썼어요, 저는 몇 천만 원 썼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나오긴 한데요. 사실 그건 개인 경험에 기반한 거라 통계적인 자료는 될 수 없거든요. 보통 웨딩 비용에 관해서 주로 발표하는 곳은 아무래도 웨딩 업체들이나 결혼정보 사이트 이런 곳에서 많이 발표들 하는데, 보통 보면 거기들은 금액이 높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한 6, 7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발표하는 업체 측에 의한 편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혼정보 업체를 찾고 그쪽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소득은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그런데 당장 짝은 구하지 못한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짝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결혼 비용이 남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평균 비용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정부에서 결혼 서비스 실태 조사라는 걸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결혼 비용에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균 2,50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저렴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거니까요. 자, 근데 사실 이 금액은요, 신혼여행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결혼식에만 든 비용입니다. 집값도 제외하고요. 말 그대로 결혼식에 쓰는 비용만 생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는 금액이 좀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죠. 자, 그럼 해외는 어떻냐? 해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싸긴 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정형화된 비용은 딱히 없어요. 사람마다 쓰는 돈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히 이걸 평균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 그런 발표를 보면은 영국의 일간지죠, 가디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결혼식에 쓰는 비용이 35,000달러라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2만 파운드랍니다. 원화로 치자면은 미국은 한 5천만 원, 영국은 3,7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언론들에 나오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결혼식에 쓰는 비용이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사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용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공개적으로 가격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봐야 가격을 알 수 있고 시즌에 따라 다 가격이 알 수 있는데,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결혼식은 비용이 시가라 이런 얘기나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계속 변하고,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을 뭐 어디다 올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스드메 가격을 공개해라 이렇게 한 거기도 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올랐는가? 예식장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긴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예식장 수가 한 900개, 1000개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700개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산술적으로 예식장 업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긴 했어요.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계속 감소세였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 애초에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갈수록 결혼을 하는 커플의 수가 줄어드니까 점점 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였죠. 여기에 팬데믹이 쐐기를 봐가지고 수가 확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요, 수요자가 편중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은 예식장과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전국에 700개 있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결혼하는 커플들이 다 그 700개의 예식장을 고르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특정 예식장에 많이 몰립니다. 안 되는 곳은 손님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고, 잘 되는 곳은 정말 예약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치열한 예약 전쟁이에요. 요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예식장 잡으려면은 1년 전에 예약해야 한다, 아니다 1년 반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잡고 싶어 해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곳, 거기가 되게 좋아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기 있는 예식장 그렇게 많이 몰립니다. 근데 인기 없는 곳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인기 없는 곳들은 정말 뭐 2, 3개월 전 뭐 이런 데 해도 잡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인기 없는 곳은 잘 안 알려져. 기왕 결혼을 할 거면 인기 있는 곳에서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예식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한 거고, 전국에 인기 있는 유명 예식장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서울에 몰려 있을 거고, 그중에서 강남이나 뭐 강북에도 몇 개 안 되죠. 강남권에 몰려 있을 거고, 결혼하는 커플 수가 아무리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연간 19만 건, 20만 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19만 커플이 특정 웨딩으로 조금만 몰려도요, 거기는 완전 터져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약해야 된다, 뭐 아니 1년 반 전에 예약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아무 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식장, 되게 잘 꾸며진, 잘 만들어진 식장을 거기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특정 예식장으로 쏠림이 발생해서 예약을 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죠. 당연히 그쪽은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혼식장은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약하고 싶은 식장이 되려면은 굉장히 안을 계속, 내부 시설을 계속 바꿔가면서 시기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식장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요에 쏠림이 발생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갑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참 이게 결혼식의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 써보고 이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반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혼식은 반품이 안 됩니다. 결혼식은 반품을 하려야 할 수 없어요. 결혼식 치르고 나면 끝이에요. 일회용 이벤트입니다. 일회용 이벤트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돈을 들이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갑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소비자들은 아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뭐 스드메 업체에서 이때까지는 가격 정보도 공개 안 했잖아요. 가격을 비교해 볼 수도 없고 서비스를 비교해 볼 수도 없고, 서비스 비교하기도 힘들죠. 왜냐면은 이제 스드메 업체 그런 데서 카페에다가 좋은 후기만 올리게 하잖아요. 나쁜 후기 올리면 난리 납니다. 거기 진짜 난리 나요. 게다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안 된다. 최적의 조건이죠. 말 그대로 네가 어쩔 건데 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호구질을 당한 건지, 심지어 가격 공개를 서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겠나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호구를 당한 거인 건지, 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정 가격은 어떤 건지도 파악할 수 없어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애초에 이거는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뽑아먹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 문화가 아무래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인스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블로그, SNS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과시를 하고 싶어 하죠. 과시를 하고 싶어 하니까 다들 신경을 쓰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속칭 뽀대가 안 나잖아, 멋이 안 나잖아, 남들한테 이거 뭐 꼭 얘기를 못 하잖아, 쪽팔려서 어떡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 소비자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의전이나 이제 보여주기식 문화를 싫어한다, 직장 생활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하는데, 전 그거 다 뻥이라고 봅니다. 의전을 싫어하긴 뭘 의전을 싫어해요. 결혼식에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만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결혼식이야말로요, 이거야말로 사실 의전입니다. 회사로 치면 의전이랑 다름없는 이제 세레모니얼 행사인 거예요. 그런 거에서 보여주는 형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런 데서 잠깐이라도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게 싫기 때문에 뭐라도 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주도되어 왔었고요. 공급은 줄고 수요자는 특정처럼 몰림이 강하고, 게다가 소비자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급자 우위 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고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이제는 축의금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5만 원, 좀 친하면 10만 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밥값이 너무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요, 10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데가 5만 원 넘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뭐 호텔 가시는 거 아닌 이상이야. 호텔에서 결혼한 거 아닌 이상이 없었는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다 5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5만 원 냈다가는 일단 식대에서부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5만 원 내면은 뭐 거기서 의상한 사람들이 많죠. 뭐 축의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돈을 낼 거면 왜 오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 뭐 축하해 주러 온 건데 돈이 무슨 상관이냐 라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워낙에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그렇게 의견이 갈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여기서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실 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의 성향, 결혼하시는 분들이 성향에 달린 거라서
답은 없다. 하지만은 축의금을 얼마 하느냐도 이제 논쟁이 오를 정도로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선 다른 방식의 결혼 문화도 점점 확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결혼식을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결혼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결혼식을 안 할 거다. 물론 그분은 실제로는 결혼식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신 게요,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르신들 때문에 하게 된 케이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친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초청 안 하고 그냥 어르신들 집만, 양가 이제 부모님들 집만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저렴하게 이제 결혼식을 하려면은 공장형 웨딩이 제일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장형 웨딩도 내가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찍혀서 찍어내는 결혼식처럼 할 거면 내가 왜 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비용을 더 주더라도 스몰 웨딩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스몰 웨딩이 결코 싼 게 아닙니다. 비싸요.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또 어떤 분들은 스몰 웨딩인데 모든 걸 자기가 발로 다 품을 팔아가지고 해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시간과 여유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저는 확실히 결혼의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다양해진 것 같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혼인신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팬데믹 때는 워낙에 결혼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애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또 결혼식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은 되게 다양할 수 있죠. 확실한 것은 정말 계속해서 오르는 가격에 따라 사람들의 대응과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생각하는 웨딩 비용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얼마면 얼마, 각자 사정에 따라서 자기 여유 한해서 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결혼식 같은 경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돈을 더 쓰고 어느 부분에 돈을 덜 쓰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식 자체에는 돈을 덜 쓰지만 예물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예물은 그냥 합성 다이아몬드, 종로 이런 데 가면은 요새는 굉장히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다이아몬드 1부짜리 쓰더라도 한 100만 원대에 살 수 있거든요. 10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식 단촐하게 하고 신혼여행에다 확 때려박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돈을 쓰는 분야가 확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모든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요, 돈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결국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내 예산에 맞춰서 그걸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이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돈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결혼식과 달라지고 있는 결혼식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할 땐 어땠다? 확실히 예전 결혼하실 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본인이 결혼하셨을 때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모르죠. 이제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